이제 세 번째 대담에 들어가는데요. 많은 대학에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어떤 솔루션도 찾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주제가 바로 교양 교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학 교양 교육의 가장 큰 기틀을 닦으시고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부대학장을 하시면서 대학 교양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대전대학교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우송대학교에서 교양대학장을 하고 계신 손동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대담은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미래 연구소와 함께 대교협에 있는 한국 교양기초교육원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교양기초교육원의 원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재성 서울여대 교수님이 와 계신데요. 그래서 공동 주최자라서 우리 이재성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세 번째나 이 대담이 진행됐네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제가 몰랐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주 유용한 것들로 만들어졌고 또 이 세 번째 대담에 저희 교양기초교육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을 맡은 이재성입니다. 아, 이 교양교육이 처음 움트기 시작한 게 아마 2000년인 것 같아요. 2000년 초인 거. 성대나 연대나 이렇게 학부대학이 있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중심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금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시는 손동현 교수님과 그다음에 또 민경찬 교수님, 연세대학교 민경찬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배상훈 교수님께서 2009년, 2008년, 9년 그때 이제 하나의 결집시키는, 하나에게 싹을 트게 만드는 그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15년 정도 흘렀는데 오늘 제목이 그 미래 교육의 그 세기를 찾는, 그리고 교양교육의 르네상스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서 대담을 해주시는데 아주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동안 각 대학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쌓아 올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서 이 교양 교육을 꼽힐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동현 그 부총장님의 대담이 아마 우리가 각 대학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양 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될까? 지금 뭐 무전공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대학의 변화하는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내지는 잣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대담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앞으로 교기원 그 원장님 잘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네, 많은 교수님들 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재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양 교육의 큰 그 주춧돌을 닦으시고 지금도 큰 힘이 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민경찬 전 학부대학장님, 그다음에 교무처장도 하셨고 또 입학처장도 하시고 대학원장도 하셨고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운영위원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그 카메라 이렇게 살짝 들러서 한번 인사 보여드릴 수 있나요? 어렵나요? 네. 예, 진행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오늘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총 135분의 사전 신청자가 계셨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과 기업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시기로 하였고 또 뭐 처장님, 학장님, 원장님급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도 참여하 계시고 학생들도 또 여러 명 있고 또 직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뜻깊은 포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전 질문을 꽤 많이 받았는데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겹치는 질문들이 많아서 예전과 달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손동현 원장님의 사전 발제를 듣고 저희가 이렇게 요약한 질문지가 있는데 요약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동현 교수님의 한 10분 정도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대학 교육에서 전공 교육 못지않게 교양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주창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이런 기회까지 갖게 됐습니다. 저는 좀 에둘러 가야 되겠습니다. 교양 교육이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지 그것을 평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질문을 받은 끝에 이 질문들을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 어떤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앞부분을 간략히 발제를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교양교육이 바야흐로 르네상스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창입니다. 자, 대체로 여러 교수님들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좀 에둘러 가겠습니다. 뭐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시대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교육 환경이 변하는 거죠. 이 시대상의 변화에 진앙지가 되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명이죠. 디지털 혁명이 우리의 정신 내적인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사유와 감각의 융합 및 호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유에 대한 감각의 우위, 우세가 일반적인 경향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가상현실의 현실화, 이것이 그 자연적 물리적 공간의 독점적 배타성을 무력화시키고 자연적 실제 시간의 순차성, 불가역성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욕구 충족의 순차성, 단계성이 무시되고 동시적 복합적 욕구 충족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욕구 자체가 바뀐 것이죠. 이것이 우리 정신 내적인 큰 변화라고 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교양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좀 의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외적인 사회적 결과로는 이 디지털 혁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기술을 융복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의 욕구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차성, 단계성 무시하게 됐고 공간적 독점성, 배타성을 무시하게 됐으니까 이러한 동시적 복합적 욕구 충족의 기술이 발달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기술이 융복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융복합하면서 우리 욕구가 융복합하는 것을 더 부추기기도 했죠.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죠. 기술이 융복합하니까 자연히 산업이 융복합됩니다. 뭐 산업 구조가 격변합니다. 직업 세계가 격변합니다. 산업이 융복합되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지식사회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지식사회의 현실을 보자 그거죠. 지식의 산출, 복제, 유통, 소비, 이게 아주 용이해졌죠. 지식의 양이, 정보의 양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고 그 효용기간이 급속히 단축돼 가고 있죠. 정보의 유통이 시공적 제약을 무력화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탈맥락적 파편화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텍스트라는 말이 컨텍스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적 지각이 논리적 사유보다 우세하게 됐다는 말씀 좀 전에 드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해적 의사소통을 문맹적 의사소통이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구적 합리성만을 갖는 지식, 목적과 가치에 대한 사전 식견이 취약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뭐 많이들 얘기하는 식으로 방향 상실감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식사회의 지형 변화에서 우리가 뭘 요망하게 됐느냐, 뭘 요구하게 됐느냐, 이제는 그 유동적 정보의 유통과 공유를 향한 개방이 불가피해졌죠. 이제는 나의 지식 영역을 어디에 가두어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적, 교류문화적 시대, 문화적 지형이 바뀝니다. 관계성, 다양성, 상대성, 가변성, 이것이 고정적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총괄적인 융복합적 지식,
이것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학 사회에서 융복합 교육을 해야 된다. 융복합 교육을 통한 창의성을 길러야 된다. 이런 요구가 팽배한데 제가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요구의 문화사적, 문명사적 배경을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교육은 뭐 이제까지도 물론 창의교육 중시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더더욱 융합 창의교육이 필요해졌다. 요 근래 이제 교육부에서 무전공으로 적어도 25% 학생을 뽑아라. 그 배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하나의 전공에 갇혀 있는 그런 교육을 하지 말고 좀 융합적인 교육을 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창의성의 토대가 된다. 이제는 이런 능력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누적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능력, 이것이 토대가 된 창의적 사고 능력, 이런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이거죠. 지식을 쌓아주는 것보다도 그 지식을 배태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즉 사고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내는 문제 발견,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되는 것이죠. 물론 나아가서 이러한 본인이 생각한 것을 주변의 동료와 다른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야죠. 우리 학생들이 토론에 익숙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의사소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서부터 그냥 앞선 사람들이 쌓아놓은 지식을 받아서 내가 따라가는, 그냥 누적적 지식을 역시 누적하는 그런 능력은 탁월한데 비누적적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능력은 아직 그렇게 많이 함양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세분화된 분야들을 전체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적 사고, 이게 이제 종합적 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거죠. 그런 종합적 사고의 시각을 가지려면은 이러저러한 그 영역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지평이 필요하다, 호라이즌이 필요하다. 그걸 저는 지적 연결 지평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연결 지평에 단순히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그 정서적 감흥, 이것과 합리적 사고를 조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학적, 수학적 사유하고 예술적 감수성하고 인문학적 직관하고 도덕적 성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야 이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맞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 대처해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우리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혹평을 하는데요. 전공 분립 교육이 중심이었다. 각 전공이 분할돼서 독립적으로 존립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전공학과의 전공학업이 대학 교육의 중심축이었던 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수, 학생, 신입생 모집단이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직업교육 지향적인 응용학문 분야의 전공학과들이 대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응용학문이 아닌 기초학문, 순수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이런 것은 직업교육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해서 뒷전으로 물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립된 전공교육이 강화되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적으로 시야가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어떤 능력은 갖출 수 있겠지만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은 점점 결여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초학문 교육이 소홀히 방치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이런 것이 현재의 그 대학 교육의 현황이라면은 우리는 이걸 타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좀 뼈아픈 자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초학문 분야 전공학과가 전부 폐쇄됩니다. 우리 이 수도권에 있는 큰 대학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은 지방에 내려가서 사립대학에 근무를 해보니까요, 뭐 철학, 문학, 물리학, 화학, 수학 이런 학과 자체가 없어져요. 있던 학과도.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육이 한편으로 치우치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학문 후속 세대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수한 대학에서 뭐 명문 대학에서 학문 후속 세대를 기른다 해도, 뭐 석사, 박사 배출한다 해도 이분들이 가서 일할 장소가 없어졌어요. 왜? 많은 대학들에서 이 기초학문 분야의 교육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학문 후속 세대가 고갈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한국에서 노벨상이 언제 나오느냐. 저는 30년 전에 교육부 장관했던 어떤 분이 우리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은 앞으로 20년 후에도 노벨상이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대로 교육이 진행되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 중에 노벨상을 받을 사람은 못 나온다. 저는 이렇게 외람되지만 주창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동안에 전공학과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배경이 있었고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80년대 중반서부터는 우리나라도 이 지식사회의 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탈전공주의, 뭐 전공주의라는 그런 좀 자기 폄하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주장하려는 태제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재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대학 교육은 전공 교육과 기초 학문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양 교육으로 구분되죠. 교양 교육을 기초 학문 교육으로 아주 등치시키자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기초 학문 교육으로. 제가 앞서서 지적 연결 지평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학문적 교육을 받아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분야들이 융합되어야 하느냐 할 때 저는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문 교육 이것을 교양교육의 전부로 치자. 그러니까 교양교육 과정에서는 기초학문 교육을 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 기초학문 학과가 전혀 없어도 뭐 직업교육 중심적인 응용학문 분야만 있어도 그 교양교육 과정에서 기초학문 교육을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졸업하는 학생들의 역량이 함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직업교육에도 보탬이 틀림없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 사회의 그 전공 교육에서 전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직업 활동을 할 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40%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전공 학업을 살려서 직업 활동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40% 미만이라는 것은 전공 학업의 효용성에 대한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과 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양교육 과정을 강화하자 제가 이렇게 주장할 때 그 내용인즉슨 기초학문 교육을 교양교육 과정에서 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수가 소속된 학과, 그 다음에 학생의 학업 트랙, 신입생 모집 단위 이게 지금은 다 한 학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풀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세 개가 꼭 하나로 뭉쳐 있을 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 적어도 25%는 무전공으로 뽑아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저희 이런 주장을 연장시키면 그런 제안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많은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더 진척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